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각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역마다 어떤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 서서히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제 각 거대 정당들은 비례정당 한 개씩을 갖고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 고민거리와 골칫거리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례정당이 정당 투표지에서 어떤 위치를 하게 될지 그 자리 싸움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찍는 투표지에 각 정당 이름이 잘 올라와 있어야 투표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당들은 잘 찍히기 위해 최대한 투표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고민이 바로 이 비례위성 정당의 자리 싸움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선 본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골칫거리, 고민거리, 정당 투표지 자리 싸움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투표 용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 용지를 받고 하나는 정당 투표지 용지를 받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다른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지입니다. 자, 지역구 후보는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를 뽑을 때 쓰이는 투표용지고요. 그리고 정당 투표지는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각 정당이 받은 표만큼 각 정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쓰이는 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투표소에 가면 두 장의 투표지를 땅땅 찍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투표용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호 1번당 후보, 기호 2번당 후보, 기호 3번당 후보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당 투표지에도 역시 1번 당의 이름이 첫 번째, 2번 당이 두 번째, 기호 3번 당이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와 그 후보의 당이 비슷하죠? 거의 같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내가 1번 당 후보를 지지한다 하면은 역시 정당 투표에서도 그 1번 당이 속한 1번 당을 찍었습니다. 2번 당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 2번 당 투표를 했었고요.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지역구 후보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당을 믿고 정당 투표를 3번에 했듯이 나는 우리 지역구 후보를 믿겠다 하면서 3번 후보를 투표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역구와 정당 투표지에 찍었던 후보와 정당의 순번이 같았다라는 게 지난 투표용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물론 예외적으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1번을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3번을 찍는 이른바 전략 투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지역구에 마련된 어떤 선거 구도와 판세에 따라서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전략 투표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때는 투표하기가 좀 수월했겠죠. 네. 순번대로 찍으면 됐습니다. 내가 사실 그 후보를 모른다 할지라도, 네. 1번 당을 지지하면은 1번 찍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2번이다. 근데 당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순서대로 그냥 2번, 두 번째 이렇게 찍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투표용지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투표를 비교적 수월하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이렇게 기호 1번, 2번, 3번 순번과 정당 투표지에 기호 1번당, 2번당, 3번당의 순번이 왜 똑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투표용지에 순번을 쓰는 그 순서가 나름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는, 자, 우리나라에서 정당 기호 부여 방식과, 투표용지 안에 기입되는 순번이 나름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원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국회의원 수입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차례대로 각 정당의 기호 순을 부여했다는 말이죠.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게 1번을 주고요. 두 번째로 많은 당에게 2번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당 기호를 부여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나온 지역구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계속 1번을 막 찍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한 당이 현재 가장 많은 국회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있는 당보다 국회의원이 없는 당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도 많은데요. 자, 그 당들은 어떻게 부여를 받을까요? 자, 국회의원이 없는 당은 자,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한글의 순서대로 역시 기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없는 당들은 그래도 그나마 빠른 기호를 받기 위해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정당들의 이름이 좀 많은 겁니다. 가자 뭐 이런 거요. 자, 정리를 하자면 과거 우리 투표용지는 비교적 투표용지의 기호 1, 2, 3 순서가 정당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지역구 후보 그리고 그 지역구 후보가 속한 당의 순서가 같았다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줄과 순번이 일치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찍기 수월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구에서 어떤 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당이 빠지고 다른 2번이 제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 빼고 모든 지역구의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다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정당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상관없이 가장 1번 당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고 2번, 3번 차례대로 나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었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던 이번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용지 자리 싸움 문제, 이것이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주요 요지겠죠. 어떻기 때문인지 그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네,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당이 있지 않는 한 1번 당이 1번으로 가고 1번 당 후보가 두 번째로 가고 3번 당 후보가 역시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당 투표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지난번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 않는 한 1번 당 후보, 1번 당, 2번 당 후보, 2번 당이 순번이 비교적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총선의 정당 투표지에 올라오는 정당의 순번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의심할 필요 없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1번 당 후보가 1번 당 지역구의 후보가 정당 투표지에도 첫 번째로 왔고 2번 기호 정당이 두 번째로 왔던 케이스와 비교하면은 이번 사태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당 투표지 순번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번 당 후보의 당이 정당 투표지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일도 없어졌습니다. 지역구 투표지에 1번 당 후보의 당이 정당 투표지에 1번에 쓰인 당과 다르다라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지역구 후보의 당이 정당 투표지에 두 번째 당의 소속이 아닙니다. 예전에 무조건 이렇게 1대1 대응과 순번이 같았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복잡해진 셈이지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유. 정당 투표지에 정당 이름이 어떻게 될지 왜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역시나 골칫거리 문제. 이번 선거에서 모든 문제를 낳은 원흉 바로 비례정당 때문입니다. 비례정당 때문. 왜 비례정당 때문에 이 투표용지 자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셈법이 왜 복잡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이죠.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면은 정당 투표지에 당연히 기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지에 기입이 되었으니까 차례대로 순번을 기호 순서대로 차례대로 받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구 투표지에서도 순번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큰 거대 정당 두 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고 비례정당에 참여함으로 해서 각자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투표지에 그 큰 당의 이름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갔을 때 내가 정부 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투표를 하려고 해도 이번 총선 투표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눈 씻고 찾아봐도 투표용지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찍으려고 해도 정당 투표지에는 미래통합당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 두 당들은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 아예 이름을 올라가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정당 이름 두 개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가 생겼죠? 각 정당들이 만든 그리고 참여한 비례 정당들이 새롭게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복잡해진 투표용지의 자리 싸움이 바로 이 비례정당의 출현 때문에 생겼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정당 투표지의 줄과 순번이
줄과 순번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았다. 정해지지가 않았다. 네. 네.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각 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정해지지 않은 정당 투표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 전략을 또 새로 짜야 되는 것이지요. 자, 각 정당들이 해야 될 일, 총선 본게임, 이제 진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해놔야 될 것은 이 투표 용지에 국민들이, 유권자가 자신들에게 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이 투표 용지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좋은 자리 선점하기란, 네, 그게 왜 필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정당 투표지의 위치를 잘 잡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먼저 왜 투표용지 자리가 중요한가? 자리가 중요한가?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사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역대급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비례위성정당도 출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거운동도 아마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네, 지금껏 없었던 환경이 펼쳐진 것이지요. 복잡해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네, 쉽게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 내가 찍는 후보를 순번과 숫자를 같게 하면은 비교적 내가 찍고 싶은 후보와 당이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최대한 이것을 같게 예전처럼 해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네. 자, 국민들은 복잡해진 선거 방식 뭐 이런 것들 다 빼더라도 기존 선거 투표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선거운동 나가서, 네, 어떤 정당이 막 자기의 기호 번호를 외치면서 막 찍어달라고 하는데, 네, 한편으로 비례정당은 또 다른 번호를 찍어야 돼요. 네. 그런데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요 정당은 노골적으로 찍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걸리거든요. 네. 그치만 속내에서는 그렇게 찍어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메시지가 아주 오묘하고도 간결하게 잘 나와야 되겠죠. 네, 지역구 후보는 여기 찍어주시고 비례는 이쪽으로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다르면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예전에 한 방에 팍팍 찍었던 것처럼 네, 국민들은 이처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새로운 방식보다는 과거의 방식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기존 선거 방식, 과거의 선거 방식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해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 만약에 맛집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쭈루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눌러볼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상단, 네, 위쪽에 있는 것들을 찍어볼 확률이 그나마 높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확인해서 맛집을 직자로 찾아갑니다. 네, 뭐 12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30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맛집 정보까지 찾아가서 우리는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교적 적어도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상단에 위치시키는 게 찍히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실제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많은 정당들이 새롭게, 창당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우리나라, 정당만 해도 무려 47개고, 이번에 선거 전까지 만들겠다고 등록 준비에 들어간 정당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정당들이 실제로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한 70, 80 정당이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역대급 이렇게 많은 정당이 출연해서 선거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당 투표용지가 사상 최장 길이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가 역시 가장 길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35세치 정도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70, 80개의 정당이 만약에 선거에 나온다 했을 시 그 투표용지는 무려 1m나 됩니다. 1m. 여러분, 투표용지 1m. 혹시 감이 오십니까? 제가 그 1m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휴지. 우리가 쓰는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이 11cm 정도 됩니다. 그럼 1m면 휴지 9칸 정도에 되는 길이의 용지가 바로 정당 투표 용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가서 찍게 될 정당 투표 용지의 길이가 바로 무려 이만큼,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네요.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찍을 수 있는 당은 어디가 싶겠습니까? 여기 39번째쯤 있는 곳, 여기 46번쯤 있는 곳, 제일 밑에 여기까지 읽어보기도 힘들겠죠? 자, 그래서 최대한 가깝고 최대한 눈에 쉽게 적어도 이 한 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최고 상단에 올라가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투표지의 자리 싸움이 이제 치열한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잘 찍히기 위해서 기존 선거 방식이 익숙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은 이 투표용지에 이제 준비에 만반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정당이 이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당이 바라는 것, 거대 정당, 비례 정당을 낸, 거대 정당이 바라는 것,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의식을 해결한 것, 바로, 지역구와 순번 맞추기. 지역구와 순번 일치시키기. 지역구와 정당 투표지의 순번을 일치시키기. 예전처럼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상단에는 위치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상단에는 위치시키기. 우리는 맛집 검색 결과를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최대한 휴지 한쪽 분량의 상단에 위치해야 찍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투표용지 상단에 오거나 투표용지를 지역구 기호 번호와 똑같이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추나? 어떻게 맞추나? 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 정당 기호 부여 방식, 투표용지 순번 방식. 요거를 또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례 정당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국회의원 수가 별로 없죠. 물론 지금 넘어간 일부 의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상단에 위치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이 수표지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네. 그 새로 만든 비례정당이 국회의원을 다시 보유하게 되면은, 네. 여기처럼, 네. 투표지 상단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회의원이 많이 없는 새로 비례정당을 국회의원 수가 있게 하려면 바로, 네.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적시키는 겁니다. 네. 이적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본점이 있어요. 본점 정당이 있습니다. 네. 현실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이 본점에서, 네. 이번에 만든 프랜차이즈 비례정당에다가, 네. 네. 여기 본점에 있는 국회의원 수를 여기 프랜차이즈 비례정당에다가, 네. 국회의원을, 네. 보내는 겁니다. 이적시키는 거지요. 네. 이것을 바로 이른바 국회의원 꿔주기라고 합니다. 꿔주기. 네. 뭐 빌려준다는 거죠. 네. 네. 같은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국회의원을 본점에서 프랜차이즈 정당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비례정당이 다시 국회의원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 투표용지에다가 그 순번만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정당이 바라는 거는 지역구 순번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일치는 안 되더라도 투표지 상단에 오게끔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의원 수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있어야 순번을 빨리 받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려면은 본점 정당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프랜차이즈 비례정당으로 국회의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네. 자, 가서 일 좀 해. 그래야 투표용지가 올라갈 수 있어. 네.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비례정당이 국회의원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네. 정당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본점에서 이 비례정당으로 국회의원들을 보내려는 작업을 아마 많이 시도를 할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비례정당으로 누군가를 보낸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몇 명을 이적시킨다. 몇 명을 꿔준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으로 몇 명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몇 명이 필요합니다. 몇 명만 있으면 우리 정당 투표지 가장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 20명 추려서 보낼게요. 가세요.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지금 맞물린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얼마 전에 공천이 이제 막 끝나가고 공천에서 후보로 정해진 사람,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되고 탈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비가 엇갈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근데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당이 한 일이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속상해가지고 당을 탈당해가지고 자기는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 지역 구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선언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매 선거마다 이런 거는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그만큼 당이 후보를 배제시킬 때 그 후보가 받는, 그것이 현역 의원이면 현역일수록 그 받는 상처와 서운함이 크다는 겁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례정당으로 가달라고 부탁까지 해야 되는 상황.
이게 과연 쉽게 진행이 잘 진행되겠냐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본점에서 비례정당으로 의원을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만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번 선거에도 나가면 여기서 선거운동하고 후보로 뛰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근데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나, 네, 이번 공천에서 떨어진 현역 국회의원들만 이 비례정당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불출마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물러서겠다, 후진을 위해서 물러서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탈락한 사람, 공천에서 컷오프가 된 사람들에게까지, 네, 이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당이 비례정당으로 좀 이적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발했을 때, 또 그것이 또 밖으로 언론으로 통해져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네, 국민들이 저 당 뭔가 문제가 있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당의 이미지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되면은, 네, 그것이 또 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례정당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생각만큼 많은 수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두 정당이 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한 번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내일 당장 총선 투표가 시행이 되었을 경우, 네, 이 정당 투표지에 가장 제일 위에 오는 당은 바로 민생당입니다. 19석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정당이라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라서 정당 투표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그러면 생각해야 될 점은 뭘까요? 자신들이 1번, 2번 당이기 때문에 민생당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비례정당으로 보내서 투표지 상단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 같으면 1번이 되고 싶고,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2번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정당 모두 최소 20명 이상을 비례정당으로 보내야, 네, 정당 투표지 1, 2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보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보내도 안 되고 꼭 자기들이 원하는 수만큼만 1, 2 보내야 되는데, 이런 눈치 싸움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네, 당이 잘 해낼지,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최후의 마지막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적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뀐 선거법에 따른 또 다른 문제, 비례정당의 출현으로 해서 정당 투표지에 복잡한 셈법, 눈치게임이 있다는 사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국도 시국이고 복잡해진 선거법, 다가오는 총선이 더욱더 혼돈의 속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치와 멀어지고 관심을 끊기보다는, 네,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낼 국회의원을 그래도 잘 뽑아야 된다는 마음 하나 꼭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의를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네, 마지막 총선까지, 네, 우리 투표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정당 투표지의 셈법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또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